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시장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하반기 엔터주의 무대가 커질까요? 정책 수혜도 한몫 또 단단히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엔터주에 관한 전반적인 전망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BTS 복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혹시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돌아오기만을 좀 기다리시죠? 네. 네, 보통의 지금 BTS 팬들, 아미라고 불리는 네. BTS 팬들이 아마도 현재 컴백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멤버들이 제대를 하고 21일 날 슈가라는 멤버가 이제 병역 해제를 받으면 완전체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브 본사 사옥에도 뭐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달 21일에 완전체로 이제 바로 되자마자 컴백을 하는 건 아니고 엔터 업계로 보자면은 뭐 한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 가을에는 완전체 컴백 무대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들고 있고요. 현재 휴가가 아직 복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 13일부터 14일까지 BTS 12주년 기념 행사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가 좀 힌트를 보자면요. 아직도 이 아미, 특히나 BTS의 인기는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마 실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BTS 하이브 소속의 BTS가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BTS 특히 하이브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K-팝 문화 특히나 엔터 사업 쪽에서 바닥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빅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이 BTS가 세계 무대에서 또 한 번 발자국을 좀 남겨준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K-팝 시장에 대해서 시장 파이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번 완전체 컴백 그리고 가까이는 12주년 행사에서 어떠한 BTS의 파워를 좀 느껴보신다면 아무리 보더라도 엔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BTS 완전체에 관해서는 시장에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 주가가 또 반응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가 최근에 봤었을 때 오늘은 1.6% 상승하지만 계속되는 또 우상향 기조도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목에도 다뤘지만은 정책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이야기들 이런 골자들을 봤었을 때 한한령 기대감들 역시도 엔터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들 얼마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보다 중국 국민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유튜브에 하나 영상을 올리더라도 조회수 차이가 거의 10배는 날 거예요. 그러면 뭐 중국은 한한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양국 간의 관계가 좀 풀어진다면 저는 가장 먼저 수혜보는 게 바로 이 엔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신정부가 들어와서 중국 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상대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풀어지리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현재 한중이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외줄타기 이런 외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미국에다가만 이렇게 무게중심을 좀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도 중국 간의 관계는 분명히 풀어질 거라고 좀 예측이 절대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도 아마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뭐 중국 쪽이 만약에 시장이 개방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가 인기가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고민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현재 중국의 그 스포티파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뮤직에서 제공하는 음원의 순위를 본다면 우리나라의 K-팝에 대한 위상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보다는 확실히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한한령 해제 특히나 뭐 시진핑과 어떻게 통화를 했다, 뭔가 좀 풀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가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건 역시나 엔터 쪽을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 속에서도 양국 관계에 관한 개선점들의 힌트를 볼 수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중국 쪽의 수요도 많지만은 중국 쪽에 관한 인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의 수혜는 수익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실적 개선까지도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하이브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 관한 부담감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전문가님은 이제 지금부터 바라봐도 괜찮다 이런 기조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연초부터 하이브의 주가는 한 60% 올라와 있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고점에서 좀 머물러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물론 위치, 가격이 싸다, 비싸다도 있지만 앞으로의 모멘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앞으로의 BTS의 활동과 BTS의 완전체 복귀가 현재 하이브 주가에 녹아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컴백을 하고 복귀를 해서 어떠한 콘서트를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앨범 판매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현재 2021년도 이후에 중국에서는 전혀 콘서트라든지 공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게 만약에 풀리게 되고 지금 뭐 미국 가수들도 중국에다가 뭐 콘서트를 연다라는 얘기가 들려온다면 아마도 훨씬 더 앞으로 주가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도 물론 바닥에서 60% 100% 많이 올라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격의 위치를 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엔터사들에 대해서는 가격의 위치는 조금은 2순위로 밀어 놓으시고 1순위는 앞으로의 퍼포먼스에 좀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주가의 퍼포먼스들 좀 집중해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엔터주들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들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들 때문에 엔터주에서 조금 더 섹터를 확장시켜 보자면은 화장품 관련주와 같이 중국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건 좀 어떨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자면 화장품도 그렇지만 뭐 카지노 쪽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소비 또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 계속 같이 보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게 거의 한 꾸러미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카지노라든지 놀자주, 엔터주, 그다음에 화장품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수익률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이 가장 좋은 산업은 저는 엔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엔터 산업이 그냥 아티스트를 하나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아티스트에 대한 이 물품이라고 하죠. 물품 판매, 그다음에 앨범 판매, 그다음에 공연 수익 같은 경우는 거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게 육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일단은 엔터 산업이 먼저 이런 전체적인 산업을 끌어가고 그 뒤이어서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같이 끌어간다라는 거죠. 쉽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에 K뷰티라고 해가지고 정말 뭐 프랑스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많이 이런 산업이 나오는데 K-팝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팬덤과 팬층이 꽉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훨씬 더 퍼포먼스는 일단 선제적으로 엔터 산업 쪽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해보겠습니다. 많은 섹터군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또 강한 퍼포먼스는 엔터주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적으로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은 좀 확장시켜서 여전히 바라봐도 좋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또 엔터주들을 이 안에서도 좀 상승의 여력들 크다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뭐 일단 제가 여기서 하이브를 얘기하면 좀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라서 네. 그렇고 저는 하이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약간 그 방시혁 의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BTS는 무조건 하이브부터 갈 거야라는 거는 약간은 좀 일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SM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일단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위쪽으로 더 가더라도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 BTS라는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뭐 큐브엔터 같은 종목들이 약간은 소외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BTS가 워낙에 팬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치만
조금만 지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BTS가 판을 키워놓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SM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SM이라는 기업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엔터를 얘기하면서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SM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SM의 보유 지분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SM이라는 그룹이 이수만 그 명예회장이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기면서 그때 하이브랑 지분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이브가 2대 주주로 밀려나면서 9.38%가 남아 있었는데 그 9.38%를 시장에 팔지 않고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한테 전체적으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텐센트 뮤직이라는 회사는요. 중국의 음원 스트리밍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SM은 분명히 중국 쪽하고도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S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주가의 위치적인 부분은 현재 연초부터 한 100%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4만 원대에서 약간의 매물대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 매물대가 풀어지고 거기다가 텐센트 뮤직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콜라보가 분명히 이뤄진다면 저는 이번에는 중국 시장만 좀 풀려준다면 이 14만 원 벽을 뚫고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